초아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1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FOMC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75bp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그 후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 위치는 어떤지, 나스닥은 또 어떤지,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래서 또 어떤 코인이 폭등할 수 있을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제 TV 방송에서 나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챙겨보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도 지금 연임을 한다면 파월 의장도 다음 연도죠. 그때 또 이제 연임이 있는데 그 이미 2번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연임을 했을 때 당시에는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쪽의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유리한 쪽으로 발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유엔에서도 그만 금리 인상해라라는 이야기를 미루어 봤을 때 지금 각자에 있었던 지자체나 이제 이런 정부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아요. 네. 지금 파월이, 그러니까 초아님 말씀은 현재 지금 그 공화당이 집권할 시절에,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 파월이 일단 임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지금 공화당 쪽으로 좌석수가 몰리고 표수가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한테 좀 유리한 입장일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제 막연하게 너무 좋게 얘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의장 역시도 또 임기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의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실 이런 것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코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또 이제 그대로 나왔죠. 특히나 어제 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역시도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8분쯤에서 한 1분 정도 파월 의장이 공화당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8일 날 있을 중간 선거의 의석수 지금 자체도 지금 공화당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국에는 공화당에 이제 조금 더 표가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연결이 많이 돼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나스닥이 3.36%를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빨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역시 조금 하락을 해줬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과 지금 알트코인들의 상관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는 도지를 필두로 해서 우리 청산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이런 계열에 관련된 코인들의 청산량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으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웬만한 것들은 이런 기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20K의 저항선, 지지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선을 올려주는 척하면서 20.4K를 맞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아 올려져서 해준다면 20.8K까지 또 가서 하락하겠죠. 중요한 건 그 하락 라인이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20.4K가 하락 라인이냐, 20K가 하락 라인이냐,
아니면 이제 19.8K가 하락이 마지막이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숏 물량이 청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죠. 그럼 당연히 진입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격으론 기관이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웬만한 알트코인의 상승은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 혼자서 상승해주는 장이 와야지만 알트코인이 빛나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도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으로 인해서 이런 투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이제 무거운 코인들 그리고 튼튼한 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혼자서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이런 우리의 그런 투자나 이런 투심 같은 것이 양분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양분이 되면서 그때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거의 없고 그리고 20K 부근에서 살짝 말아 올려준다면 당연히 기관의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아 올려칠 때 힘 역시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인 것들이 있다면 천천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릴게 이렇게 좀 유동성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그냥 횡보만 해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고래들이 좋아하는 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로 말하냐 장기로 말하느냐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했던 코인들의 상승이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파월의장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QQQ의 이제 위치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저항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을 이제 몇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는 위험 구간에 있죠. 그래서 250대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라인에 있고요. QQQ가 당연히 빨려 내려간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질지를 같이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인 19.6K를 넘어가는 아래로 가는 하락이 나온다면 숏 포지션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롱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산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줄 때 보통은 이제 상승했던 구간을 거의 다 토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매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그런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시황 정리에 이런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코인이라고 또 설명도 드렸죠. 이더리움의 코인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그리고 폴리곤 기반으로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폴리곤 기반으로 NFT를 발행을 하고 판매 기능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폴리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모습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와 이제 많은 연관성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위주의 상승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지갑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고래들이 좋아했던 코인들이 상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 플로우 역시도 방금 전에 봤던 메타와 연결이 되는 코인이죠. 우리 이번엔 아니고요. 제가 3개월 전쯤에 처음 영상 올렸을 때 폴리곤, 플로우,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상승분을 우리가 챙겨갔던 적이 있는데 플로우와 폴리곤은 모두 이제 그런 NFT 그리고 이제 메타와 관련된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그런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 역시도 상승을 했을 때가 사용처가 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 폴리곤과 플로우, 이더리움 역시도 NFT라는 사용처가 분명하게 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말했던 코인 그래 사서 어디다 쓸 건데 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좀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상승 역시도 이렇게 사용처가 분명해진 코인들 도지
폴리곤, 플로우,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그럼 왜 이더리움은 여기 없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더리움은 결국에 무겁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무엇보다 조금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상승을 준 다음에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그래야지 상승이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을 많이 한 코인, 우리 하도 얘기해서 지금은 말씀하실 때마다 나와야 돼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엔진,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세럼. 또 뭐가 있나요? 우리 다 확인하셔가지고 매수 매도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자체가 다음 상승장에 이런 중요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 일정이 합의하진 않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2023년 2월에 1단계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99.9%의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장을 계속 이제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POW 기반에서 POS 기반으로 지금 굉장한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POS가 지금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뉴스 기사를 내음과 동시에 폴리곤이 이제 NFT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도지와 폴리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이제 그런 사용처가 분명해진 코인들, 특히나 이제 어디에 쓰일지 분명해진 코인들, 그리고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앱토스 역시도 페이스북에서 나온 우리 개발자분들이 만든 코인이죠.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갈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분 역시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 리플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고래들이 좋아하는 매집을 많이 했던 코인들을 위주로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헷갈려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카톡 방 링크가 아래 달려져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같이 있으니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매매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코인 공식 도우미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시면 매매에 정말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촛밥.